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처제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해버려서입니다. 단순히 변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부디 사연을 읽으신 분들이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학생 시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길 가다가 보면 뚫어져라 쳐다볼 정도로요. 그런 아내에게는 15살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많이 봤었죠. 저보고 삼촌 부르면서 해에 웃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오똑한 콧대에 똘망똘망하며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은 눈에 계란형 얼굴까지. 정말 커서 얼마나 예쁘게 자랄지 기대가 되는 녀석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게는 그저 한없이 귀여운 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과자를 사주면 해에 좋다면서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마음 같아서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사주고 싶었죠. 그 순수한 얼굴을 평생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유학을 간다고 아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부랴부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원래 아내의 집안은 유복하지 않지만 아내의 동생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아서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녀석이 공항에서 저를 보더니 울먹이더군요. 삼촌 그러면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 그 보석 같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더군요. 그래도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고 녀석을 끌어안고서는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 녀석과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요. 만난 것은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고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아내인가 했지만 아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시간이면 출근해 있을 시간이니까요. 저는 급하게 현관문으로 뛰어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 안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으로 든 의문은 아내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 사고가 거의 3초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 결론이 내려진 게 있었습니다. 수정이 너야. 그러자 녀석은 배시시 웃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야.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원래라면 그냥 보고 싶었다고 대답하며 장난을 치면 되는 거였으나 앞에 있는 녀석이 너무나도 예뻤기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선 밖으로 나가자. 수정아, 오랜만인데 카페에서 이야기라도 좀 해야지. 그러자 녀석이 좋아, 삼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녀석과 함께 근처 카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향도 무척이나 좋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포근하고 고혹적인 향이 그녀의 몸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더군요. 카페로 가는 와중에 녀석의 몸매를 훑어보는 남자만 해도 수십이었습니다. 어린 꼬맹이부터 다 늙은 노인들까지 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납득은 됐습니다. 녀석의 몸매는 지금 너무나도 자극적이었거든요.
아름답게 그려진 곡선 라인에 새하얀 피부까지 남자라면 침이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저도 모르게 녀석의 몸으로 시선이 가더군요. 그러나 애써 이성으로 누르고 녀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뭐하고 살았냐부터 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까지.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더군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집안들은 대부분 잘 사는 집안들이죠. 그에 비해 수정이의 집안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 소비 수준이 너무 차이나서 어울릴 수가 없을 텐데 수정이는 잘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수정이가 들고 있는 명품 백이 보이더군요. 저 백은 아내한테 결혼 선물로 주려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수정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무척이나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정이랑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게 되니까요. 그렇게 처제와 헤어지고 한동안 처제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 업무에 치이며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쉬려던 순간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주요 거래처 사장이랑 반드시 이번 계약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가 있는 가라오케로 찾아갔습니다. 다 쭈글쭈글하게 늙은 아저씨들 옆에 젊은 여자들이 한 명씩 앉아있더군요. 가라오케의 이런 광경은 너무 익숙해서 딱히 별 감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러지 못하더군요. 그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처 사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뇌에 오류가 뜬 것처럼 머리가 백지처럼 새하얘지더군요.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를 성공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일단 수정이를 무시하고 거래처 사장님의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옆에 있는 수정이가 마음에 든다는 듯 주물럭 거리더군요. 수정이는 실은 눈치였지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험악한 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파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나고 저와 수정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나게 긴 정적이 흘렀으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미국에서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네가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냐고. 유학하던 도중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정이가 말하더군요. 미국에 가니 전부 잘 사는 집의 아들, 딸이어서 도저히 자신이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었다고. 그 녀석들은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을 긁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녀석들인데 도저히 소비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다고 혼자 왕따처럼 지내기에는 외국에서 홀로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수정이는 화류계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억지로 그들의 이너 서클에 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변한 수정이를 보니 제 어릴 적 수정이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시니? 그러자 수정이는 창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절대 모른다면서. 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이가 잘못된 길로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유학이 아니라 집안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장인 어른께 전화드리려던 찰나. 수정이가 급하게 제 휴대폰을 빼앗더군요.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는 파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자신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자신은 억지로 이렇게 화류계에 들어가서라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자신이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이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서 다시 전화를 걸려는 찰나 녀석이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삼촌, 그렇게 말하면서 녀석은 슬쩍 자신의 옷을 넘겨 어깨를 드러내더군요. 무척이나 뽀얀 속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래가 반응하더군요. 그러면서 녀석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 비밀로 해주면 내가 평생 삼촌 노예로 살아줄게 어때?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 생각하여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를 보니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고혹적인 몸매는 제 밑을 너무나도 자극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얼굴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연예인이 와도 수정이가 훨씬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예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지? 그렇게 말하자 수정이 녀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려진 한쪽 어깨를 스윽 드러내더군요. 원래라면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그때부터는 수정이를 제 차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차마 말로 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진행되었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수정이는 완전히 초조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삼촌, 내가 얼마든지 이런 건 해줄게.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제발 부모님한테는 제발 안 돼.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는지 제 밑이 또 반응하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간신히 이성으로 누르고 녀석을 집으로 바래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못난 욕구를 누르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집에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도 녀석의 뽀얀 허벅지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해서 갔습니다. 수정이의 몸에서 나는 채취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살에서 나오는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집 앞에서 그녀가 내리려는 순간 한번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가 왔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묻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엄청난 죄책감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정이의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 욕망에 그저 충실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욕망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릴 적의 수정이와 자꾸 겹치며 저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